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랜만에 대신 만나 드립니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한국 간호사분들이 많으세요. 또 간호사로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미국 내에서도 간호사로서의 직종을 변환하려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요, 그러한 커리어를 아주 액티브하게 쌓고 계시는 특별한 분입니다. 뉴욕에서요, 내과, 외과, 또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국 간호사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신 이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 뉴욕에서, 지금 시간이 뉴욕은 밤 시간인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청님 만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뉴욕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내외과 트래블 간호사이자 의료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는 이지원입니다. 현재 리치널스라는 미국 간호사의 다양한 길을 알리고 금융 교육을 위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부자 간호사 가난한 간호사라는 책을 썼고, 뉴욕 뉴저지의 한인공학자 기업가 조직 키티의 미디어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주변의 간호사님들 보면 저도 뭐 이제 병원을 가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힘들겠다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래전, 거의 한 수십 년 전이 됐습니다만, 저도 군대 생활을 병원에서 메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는데, 거기에 뭐 스타트업에 뭐 이런저런 것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네요. 오늘 그런 부분들 여쭤볼게요. 우선 한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이제 같은 직종인데 이민을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어요.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2008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간호사가 많아지고 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 현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NCLEX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한국인의 지원자 수가 5.6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노동청에 의하면 2022년부터 31년까지 간호직이 19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분들이 리타이어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석도 늘어나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나은 근무 환경, 나은 임금이나 이런 조직 문화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로서의 어떤 커리어라는 것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라도 미국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우도 좋은 점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삶을 또 살려는 그런 또 생각들, 이런 게 다 컴바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업만 놓고 보면 한국의 간호사로서의 어떤 역할 내지는 그 직업의 특성과 미국에서 간호사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근무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 한국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시프트를 번갈아서 해요.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이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수직적인 간호부의 문화와 태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언어폭력이 안타깝게도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한국 병원에서는 이 리미테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는 뭐 약사나 물리치료사, 체열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군이 함께 팀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케어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많은 일들이 다 간호사의 몫입니다. 예를 들면 막 병원비에 들어가는 의약품 청구 코드를 간호사가 넣고, 약물 준비도 간호사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인해서 이제 간호사의 일과 책임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도 있죠. 지금 상황이 너무 뭐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되네요. 처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테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간호사들의 이민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뉴스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쪽 일이다 보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는 건데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관업계에 있어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영향이 있냐, 관심도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주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간호사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간호사 영주권 문호가 열렸나 닿지 않냐예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미국 유학생은 운이 좋으면 취업비자 H-1B를 받고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잖아요. 특이하고 감사하게 간호사는 이제 한국에서 EB3 고용주 이민 지원, 스킬드 워커를 지원받아서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 EB3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고 해요. 비자 블레튼에서 보면 이제 한국인이라면 현재 2023년 2월 1일 전에 영주권 지원을 한 사람들의 영주권 지원 서류를 프로세스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간호사들이 영주권 받아서 오는 그런 건데 민주당, 공화당 어떤 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초미의 관심이 되겠다. 그러네요. 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궁금할 부분일 텐데 이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선배로서 미국에 오고자 하는 간호사, 예비 간호사 또는 한국 간호사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보통 한국 간호사는 이제 에이전시나 디렉트 하이어 병원을 통해서 영주권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는데요. 에이전시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2년에서 3년의 경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경력을 한국에서 쌓으면서 이제 여러 에이전시나 병원에 이제 컨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컨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잡 오퍼를 받으면 병원이나 개인이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영주권 지원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간호사는 비자 스크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프루브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 시험, 이제 NCLEX도 봐야 하고,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성적 증명서,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성적, 그리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병원 컨택부터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 한 15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2년이 넘게도 걸리신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리스너스 채널에 이 여러 도시에서 각 지역의 간호사들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가 또 있더라고요.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있을 텐데 뭐 당연히 지금 계시는 뉴욕도 그렇고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뭐 LA 이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고 물가가 딴 데보다 높고 한데 결국 이런 것들 봐야겠죠. 물가 대비 간호사 연봉이 좀 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 차이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간호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겠더라라는 것들 또는 뭐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겠더라 뭐 이런 조언이 있다면 제가 길거리에서 간호사분들 연봉을 물어보는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뉴욕시, LA, 덴버, 업스테이트 뉴욕에 갔었어요. 근데 그걸 찍고 나서 트래블 간호사로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득세나 세금이 높잖아요. 그런 거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트래블 간호사는 이제 세금 면제가 되는 식비와 주거비가 주어져요. 그 이유가 내가 사는 집에서 50마일 떨어진 간호사가 부족한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 간호사가 트래블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세금 면제가 되는 스타이펀드를 주는데 이제 물가에 따라서 그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 스타이펀드 올라가고 텍스 프리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환자와 간호사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주예요. 그래서 내외과 경우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호사가 돌봐야 하고요. 그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경우는 이제 환자 2명당 1명의 간호사가 돌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의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유리하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이게 50마일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 하는 트래블 그 간호사의 경우는 이 소득 자체를 비과세로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캘리포니아 물가가 높으니 그 비과세로 받는 그 소득 이 스타이펜드라고 말씀하신 그 높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해진 거고 또
말씀하신 게 근무 환경도 정해진 비율이 있으니까 좀 더 업무 환경이 나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나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일한 지 얼마 안 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 분들에게 내가 어디서 경력을 쌓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준청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다운타운 LA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육아를 하고 있거나 좀 조용한 곳에 살고 싶은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 제 에이전시마다 어떤 병원과 컨택을 하는지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럼 조금 시골이나 서버브에 컨택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도 있고, 내가 싱글이고 좀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고 싶다 하면 뉴욕시에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시에 컨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경력을 쌓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커리어를 걸을 수 있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의 간호학과를 다닌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챙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님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직업에 대한 인식. 앞서 그 다른 질문에서 한국에서의 그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인식 관련된 얘기를 얼핏 좀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일단 어때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막 우버를 타거나 하면 기사님들이 나 간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Thank you for all you do.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봉사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되게 경외심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좀 간호사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의 직업이나 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앞서 지금 말씀하실 때, 마치 군인 또는 뭐 소방관 뭐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제가 보면 간호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딱 갖게 되는 생각은 존경심이고 감사함이니까 그러네요. 이게 두 번째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거였었는데, 미국 간호사만의 한국 간호사를 비교했을 때 최대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얼핏 답을 하신 것도 같아요. 어떠세요? 물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이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국 간호사의 최대 장점은 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간호사는 병원이나 이제 클리닉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를 하는 간호사도 있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의료 컨설턴트가 된 간호사도 있고, 뭐 연구 쪽이나 교육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엔 뉴욕시에서 비만약이나 탈모약을 프레스크립 해주는 그런 의료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이제 환자 케어뿐만 아니라 운영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메디컬 레코드를 읽을 줄 알으니까 퍼스널 인저리, 개인 상해 클라이언트들의 그 메디컬 레코드를 요약해서 보험회사에 보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간호사라는 어떤 자격 내지는 경험, 그걸 가지고 여러 분야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베테랑 간호사로서 또는 베테랑 간호사의 커리어를 가고 있는 분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꼈던 적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쩔 때는 내가 진짜 잘했다, 내가 이 선택 잘했다라는 이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할 때 뉴욕시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나이트 시프트를 하고 있었어요. 밤 12시였는데 환자한테서 쌍욕을 먹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응급실이 굉장히 환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쌓였던 게 이제 최대치에 다다르니까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욕먹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응급실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그를 생각하고 거기를 나와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게 좀 내가 후회됐다,
좀 그때 힘들었다 이런 에피소드고, 이제 간호사를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병원이란 공간이 이제 말 그대로 삶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 처음 신규 간호사가 됐을 때보다 한 개인으로서도, 한 간호사로서도 많이 발전했구나 느낄 때 나 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1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한국의 간호대학생이잖아요. 이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언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일단 저는 궁금해요. 언어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언어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주저하고 걱정될 것도 같은데 그건 어때요?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한된 이런 환경, 영어를 많이 쓰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당연히 한국어를 쓰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환자들과 스몰 토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준비를 해오고 싶다 하시면 미국 문화에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미드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간호학생들한테 영어 잘하는 뭐 애인을 사귀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나 미국의 문화에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적응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이 환자를 이렇게 일상에서 같이 다루는 직업이니 이 스몰톡이 어느 직종 이상으로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언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문화적인 또 얘기거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니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 놓을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뭐 언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것 결국 바꿔 얘기하면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간호사를 말하는 걸 텐데 또 그 밖에 내가 정말 한국 출신 간호사로서 적응을 잘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본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잘하던가요? 원장님도 이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성실하시고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다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니까 번아웃이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는 특히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도 많은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쉬거나 아니면 나를 타이르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적응하기나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사례에서 아, 얘네들은 이렇게 이런 성향이 있어서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 응급실 얘기도 했지만 이제 환자와 어려운 상황을 많이 대하다 보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은데요. 그때 좀 좌절감이 들 때도 많아요. 내가 잡도 잘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직업을 구했는데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그때 그거를 이겨내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를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제가 오늘 간호사로서 아주 탄탄한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지원님 모시고 여러 얘기 들어봤는데요. 특히 뭐 한국에서 또는 간호사라는 커리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께도 충분히 어떤 서브스텐티브한 그런 정보 제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어떤 전문 커리어를 쌓아가는 한국계 이민 1세대로서 또 한 분의 좋은 분을 만나서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 커리어 잘 해나가시고 또 동시에 유튜브 운영하시는 리치널스 채널도 잘 키우셔서요.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대신 만나드립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분들 뵙고 같이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